오늘은 그 교정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들, 응급 상황들, 병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라켓이 떨어지는 경우죠. 교정이 끝나면서 장치를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너무 단단하게 붙진 않을 정도로 이제 보통 이제 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물론 주의하시겠지만은 딱딱한 거를 먹거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식사 시에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일반 치아하고 다르게 보철물인 치아들도 많죠. 그런 것에도 이제 브라켓을 보통 붙이게 되는데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보철물, 골드 크라운, 금리 중에서 좀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접착력이 좀 약한 보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사하시다가 조금 힘이 많이 가해지면 탈락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래 치아에 어금니에 장치를 붙였을 때 위에 치아에 어금니가 부딪혀서 그 힘을 못 버티고 장치가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씹히는 경우에는 그 브라켓 위치 자체를 조금 밑으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바이트 블락이라고 해서 어금니에 이렇게 레진 같은 것들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브라켓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바이트 블락이 식사하시면서 마모가 되거나 그 바이트가 다시 낮아져서 그래서 또 브라켓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대처는 병원으로 다시 연락하셔서 예약을 잡으시고 내원하셔서 보통은 브라켓을 다시 붙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브라켓 말고 인비절라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인비절라인은 이제 브라켓은 안 붙이지만은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걸 붙이죠. 이 어태치먼트는 브라켓하고는 조금 다르게 급하게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판단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병원의 지시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셔서 붙여야 돼요라고 하시면 이제 예약 전에 방문을 하셔서 어태치먼트를 다시 한번 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정치료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와이어가 빠지는 경우죠. 특히나 이제 언제 많이 빠지냐면요. 철사가 좀 얇을 때 많이 빠집니다. 보통 왜 철사를 얇은 걸 쓰냐면은 처음부터 두꺼운 철사를 넣으면은 너무 치아가 아프잖아요. 와이어가 얇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들이 꿀렁꿀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얇은 와이어가 넣었을 때 특히나 이제 어금니 쪽에 있는 와이어가 밥 먹다가 이제 어딘가에 음식물에 이제 와이어가 걸리면 이렇게 쑥 하고 빠지는 거죠, 철사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 와이어가 얇을 때 어금니 쪽에서 이렇게 와이어가 빠지는 경우에는 급하게 오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빠진 와이어가 잇몸을 누른다든지 불편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병원으로 좀 빨리 오셔서 조치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중에 세 번째는 철사가 볼을 찌르는 경우죠. 교정용 철사를 넣어드릴 때 보통 끝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철사의 끝부분을 꺾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볼이 찔리지 않게 보통 철사를 넣고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철사가 좀 얇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음식 먹거나 그럴 때 이 꺾인 부분이 아예 그냥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러지면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부분이 볼을 찔려서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정 중에 한쪽으로 식사를 하면 철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또 돌아가는 쪽은 철사들이 뒤로 많이 나오니까 뒤에가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찔려서 좀 불편하신 경우도 있고요. 발치 교정을 하고 공간을 메꿀 때 공간이 메꿔질수록 뒤에가 철사가 계속 삐져나오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공간이 닫힐수록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 또 찔리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찔리면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좀 오시면 이거 끝부분이 좀 찔리지 않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철사가 많이 나왔으면 그걸 좀 갈아드리기도 하고 그러고요. 이런 게 불편하실 때는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내원을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끔 생기는 돌발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보통 많이 하는 뭐 클리핏이라든지 혹은 데이몬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브라켓들은 철사가 브라켓 안에 들어가고 그 위에 우리가 캡이라고 하는 뚜껑이 이렇게 닫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식사를 하시는 와중이라든지 혹은 이 브라켓의 캡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캡이 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와이어가 브라켓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치아는 배열이 망가지게 되거나 조금 틀어지게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캡이 열리는 경우도 좀 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캡을 닫아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철사로 묶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 캡을 이제 직접 이렇게 핀셋이나 이런 걸로 닫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철사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닫을 수 있으면 그렇게 집에서 닫으셔도 되고 그게 좀 어려우시면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원으로 연락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니스크류 관련된 거죠. 교정용 미니스크류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잇몸에 식립을 하고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뼈에다 이렇게 심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대략 한 10% 정도는 고정이 잘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놨지만 뼈하고 잘 고정이 안 돼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아프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게 되면 고정이 잘 안 됐으니까 미니스크류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고정이 잘 됐는데 우리가 체인을 걸고 힘을 좀 주어서 당기다 보니까 그 당기는 힘을 못 버티고
미니스크류가 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보통 병원으로 다시 한번 내원을 하셔야지만 그 조치를 좀 받으실 수 있고, 오시면은 대부분 이제 흔들리는 거는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거를 하고 부위를 좀 옮겨서 다른 부위로 재식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스크류가 아예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에서 아예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걸 꼭 들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소독을 하고 보통 재식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들고 내원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염려하시는 게, 미니스크류가 빠지면 그 이제 구멍이 생겼잖아요, 잇몸에. 그래서 그 구멍이 뭐 문제되지 않느냐, 뭐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강내 조직은 회복이 굉장히 빠른 조직입니다. 혈액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미니스크류가 빠진 구멍은 이제 살이 차고 뼈가 차고 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니스크류를 심은 그 주위 잇몸이 부어서 그래서 불편해서 연락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미니스크류가 고정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음식이 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잇몸이 붓고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니스크류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이에 음식이 끼지 않게 브러싱을 살살 해줘야 됩니다.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양치도 안 하고 음식이 자꾸 끼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잇몸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시 다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가라앉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병원에 특별히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지속적으로 불편하면 이제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난다라고 해서 또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정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픈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양치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좀 남아있거나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피부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반창고를 붙여놓고 건들지 않잖아요. 가만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가 염증을 만들어서 염증이 생기면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드려서 치실이라든지 치간칫솔 같은 것들로 우리가 위생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그래야 염증이 가라앉고 피가 안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응급상황 중에 있을 수 있는 거는, 교정 치료할 때 발치 교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금니, 속옷치를 보통 발치를 하시게 되는데, 발치하고 돌아갔는데 피가 좀 나는 것들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으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발치를 하고 나서 그 피 나는 부분에 꺼즈를 무시는데, 문 꺼즈가 그 발치한 부위를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약간 누르는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느슨하게 꺼즈를 물어서는 안 되고, 꺼즈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발치한 부위가 압박이 되도록 꺼즈를 그 부위로 눌러서 꽉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치한 부위의 지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지혈이 아예 안 되거나 뭐 특별히 뭐 혈소판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은 멈추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길어져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압박 지혈 계속 하시면 아마 피가 멈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으로 또 연락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정 치료할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교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고무줄을 걸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치가 좀 헷갈려서 병원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락하시면 어떤 위치에 거시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팁은, 병원에서 고무줄을 이렇게 거세요라고 알려드리면 그 고무줄 건 위치를 그대로 하나 사진을 촬영을 해놓는 거죠. 나중에 헷갈리거나 하면 그거 보면 기억이 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아 교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 병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치아 교정을 고민하시거나 치아 교정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